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21대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오늘도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한 것을 두고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선 후보들 지금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시내를 돌고 있습니다. 그제 서울, 어제 경기에 이어서 사흘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린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상계엄 심판론을 부각하면서 자신이 국가 혼란을 해결하고 국민을 통합할 유능한 일꾼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3일 선거는 이 내란 세력들, 그들이 다시는 이 나라를 함부로 농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사흘째 수도권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양시를 시작으로 경기 북부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데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는 등 젊은 층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경기 북부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다녀간 지역이기도 한데 김 후보는 자기도 경기도지사를 8년 했는데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주고 감옥에 간 일 없었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북 송금 의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유죄 판결 난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법을 고치려고 하는 무지막지한 독재자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독재자는 여러분께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 호남을 누볐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과거 이재명 후보가 시장을 지냈던 경기도 성남을 찾아 수도권 유세전에 합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정치 입문 계기라고 설명했던 성남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 후보의 공공의료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네, 한편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영화를 보러 간 걸 두고 뒷말이 많다고요. 네,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역사 강사였던 전한길 씨가 초청한 자리였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 출석 말고 공개 행보에 나선 건 파면 이후 처음입니다. 정치권에선 대선을 앞에 두고 자신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부정선거 의혹 영화를 보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망상을 퍼뜨리는 후안무치한 대선 개입이라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영화관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이제는 당과 관계가 없다면서도 계엄을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는 건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는 오전에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의혹을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각 당의 전략 싸움 치열하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남은 기간 어떻게든 진영 내부 결집을 이루고 지지세를 키워야 한다는 절박감이 느껴집니다. 내부적으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 비윤계 또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세력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전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비판했던 자신의 발언이 잘못이고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기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으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꼽았는데 오늘 국민의힘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 유세장을 찾아가 차담을 했지만 이 후보는 아직 단일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저도 그렇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를 명분 없는 야합 또 내란 세력 결집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남은 기간 이재명 후보 1강 구도에 변수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읽힙니다. 이 후보 지지세가 공고하긴 하지만 상대 진영이 막판에 결집할 수 있고 또 지금 다 이긴 것처럼 굴다가는 되레 민주당 지지층이 방심하고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병호 전 의원 등 국민의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전직 지역위원장 등 41명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야말로 옛 국민의당이 추구했던 중도실용 정책과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할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속히 내란을 극복해 민주주의적 헌정체제를 복원하고 민생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켜 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보태기로 결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당사 주변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30대 남성 A씨를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을 서성이다 붙잡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사과와 단절,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이어 오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의 사회적 활동은 이 사회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절망하고 소외된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려 어려움 속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어드리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며 모든 국민들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민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정으로 국민의 식구 같은 영부인을 소망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성과 소망을 담아 다음에 3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영부인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한 검증을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의 과거에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적인 영역이라 해서 감추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위상과 역할에 맞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은폐되거나 과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통령 영부인이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영부인 관련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공무원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기에는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기에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부터 우선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투입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을 투명화해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가까운 주변 인사에 대한 감시, 감찰 과정이 권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공백 없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제도화에 반성하는 보수의 개혁 의지를 담겠습니다. 결자 해지의 자세로 책임지고 대통령 영부인 문제의 대안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영부인 문제를 특정 정권의 문제로 치부하며 검증을 회피하려는 입장은 결코 진정성을 가질 수 없다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혜경 여사 역시 과거 여사에 대한 무한 검증 필요성을 스스로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부인으로서 마땅히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합니다. 6공화국 대통령들의 실패에는 가족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이 바라는 영부인의 위상과 역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성하는 보수가 오만하고 거짓된 진보를 이깁니다. 무한한 권력욕을 지닌 범죄자로부터 너무나도 소중한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싸움에서 진정한 국민 승리를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보고 오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는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영부인에 대한 투명한 검증을 하겠다. 사적인 영역이라 해서 감추지 않을 것이다. 또 공적 역할과 책임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 또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공직자와 똑같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가족, 친인척 감시 감찰기는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불법 유흥주점의 형태로 운영되는 술집에 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상휘 선대위 국민사이렌센터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4년 8월 대장동 관련 공판에 출석한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접대 형식의 불법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되던 곳에서 이 후보를 봤다는 증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주점 종업원이었던 증인에 따르면 이곳에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만배 씨 등이 수차례 방문했고 술을 마셨다고 이 센터장은 주장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이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불법 유흥주점에 출입한 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에 전혀 사실이 아니란 취지로 일축했습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거론된 업체는 성남 분당구의 라이브 클럽이라며 관련 기사와 블로그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 후보 측이 보낸 기사와 블로그 글은 각각 2011년과 2014년에 작성된 글로 해당 라이브 클럽이 음악을 즐기기 좋고 가족 모임에도 어울리는 장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의 비서는 이 샤넬 가방에 웃돈을 얹어 더 비싼 제품으로 바꿨는데 최종 종착지가 김 여사인지 아닌지 검찰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해 구매 이력 등을 확인한 검찰은 이 가방이 윤 씨 처제 명의로 구입된 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수행비서인 유모 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검찰은 압수수색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유 씨가 지난 2022년 6월에서 7월 사이 이 가방을 두 차례에 걸쳐 웃돈을 얹어 다른 가방 등으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윤 씨에게 받은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직접 유 씨에게 웃돈을 줘가며 교환해달라고 시켰으며 이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유 씨도 지난주 검찰에 출석해 코바나 콘텐츠 때부터 인연이 있던 전 씨의 부탁으로 가방을 교환해준 것일 뿐이라며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 씨가 김 여사 모르게 전 씨의 지시로 가방을 받고 교환까지 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샤넬 가방이 김 여사에게 실제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수사 중인데
수사 상황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시기도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전 씨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직위원 부장판사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 조정관 등의 내란 사건 공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 부장판사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선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검사 3명이 동반 사의를 표명한 일을 두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흔들림 없이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먼저 심 총장의 출근길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희 취재진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차량에서 내린 심 총장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선 흔들림 없이 검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설명으로 보이지만 자칫 뒤숭숭해질 수 있는 내부 분위기를 조기에 단속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네, 이창수 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차장검사가 어제 직접 사직 배경을 설명했죠? 네,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는 직무 복귀 2달여 만인 어제 전격적으로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탄핵 절차를 겪으면서 억울함을 풀고 나면 그만두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몸도 마음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기각 직후 그만두는 것은 후배들에게 미안해 미뤄왔다는 취지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조 차장 검사도 탄핵 심판 전원 일치 기각으로 무고함이 밝혀졌고 복귀한 뒤 현안 수사도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 사직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에서 저희 8대 0으로 해서 저희 무고함이 밝혀졌잖아요. 다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21대 대통령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선거범죄 수사 업무 등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다가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안동환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건강상의 이유를 들기는 했지만 대선 직전에 사직을 결정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과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 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부터가 이례적인데요. 표면상의 이유는 건강 악화지만 새 정부에서 보복감찰이나 특검수사 등으로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수사했던 검사들로 야권 주도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되기도 했던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감찰이나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퇴직 절차도 중단되는 만큼 일찌감치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무부가 사직서 수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징계 절차 등이 별도로 없는 만큼 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사표가 수리되면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인 가운데 주요 수사나 공소 유지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재명 후보도 한마디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입니다. 저희 당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 드릴 건 없습니다. 네, 이재명, 김문수 후보 선거를 13일 앞두고 사흘째 수도권 표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유세 도중 윤 전 대통령 영화 관람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이겼는데 부정선거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영화가 나오는 것도 정말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거기를 부끄러움 없이 또 영화를 보러 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저런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았었고 3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얼마나 고통이었을지 말을 안 해도 짐작이 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겠죠. 3년 전 대선도 내가 더 많이 이기는 거였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얼마 못 이기게 된 거야. 그리고 1년 전 총선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일을 너무 잘했고 국민들은 나를 다 좋아하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저런 사고를 왜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김문수 후보의 반응은 저는 더 답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해명해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선거론에 지금도 탑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부정선거 관련 영화의 시사회에 참석을 한 것인데 당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 기자들은 이제 오늘 오전에 알았거든요. 몰랐습니다. 저도 아침에 오전에 저 단톡방에 떴길래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시사에 가셨더라고요. 가셨는데 대통령께서 본인이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가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당의 대선에 도움은 하나도 안 되죠. 보십시오. 복귀한 의원님 지금 신나서 지금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선거 프레임을 내란 종식 선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 김문수의 선거 구도가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 선거 구도를 만들려고 계속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판으로 소환하는데 저절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우리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다만 그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 입장은 명확해요. 그동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거 관리에 이런저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고치고 국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선관위가 납득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뒤바꿀 만큼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공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자유통일당이나 이쪽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저 문제를 이슈화하고 쟁점화하는 것 자체가 저희 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예. 부정선거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입장과 국민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할 때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등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제1호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는 거냐며 반성은커녕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한심하다고 적었습니다.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제발 윤석열을 다시 구속해주세요라며 우리 당이 살고 보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구속만이 답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며 누가 좀 말려봐라, 만료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 단체 카톡방이 부글부글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조금 전 저희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기 위한 수순으로 봐야 할까요? 수순 이미 뭐 사실은 윤 대통령이 자진 탈당해 나가면은 정치적으로는 절연된 거죠. 정치적으로 절연된 건데 이걸 계속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그 뭐 위장 탈당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집권 시기에 털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걸 털자고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걸 결국은 집권 시기에 그걸 감싸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여론의 질타도 맞고 지금 와서 뭐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아마 혹독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좀 털었어야 되는 좋은 문제인데 이걸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온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뭐 우리 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감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하려면은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예를 들면 김정숙 여사의 의혹 같은 경우도 동일한 잣대에서 하자. 뭐 이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예, 국민의힘이 곤혹스럽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에 악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상식이 있는 국민들께서는 윤 대통령의 저 모습을 보고 사실상 국민의힘에 그래도 나는 사고가 좀 보수적이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마저도 김은수 후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마냥 박수 칠 수가 없는 것이 이건 정치적 퇴보거든요.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주의가 더 성숙되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오히려 뒤로 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나 민주당 후보나 둘 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의 불행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그 배우자들 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배우자 검증을 하기 전에 먼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전에 권 의원님하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임기가 끝나고 나서 불행한 대통령을 반복하지 말고 본인 임기 때에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다 해소를 한다면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수차례 드렸었는데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거부권도 행사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표변을 해서 배우자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어떤 그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토론을 하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많이 좀 떨어지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배우자 토론을 통해서라도 조금 어떻게 뭐 커버를 해볼까 뭐 이렇게 하는 정치적 잔수로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제안이 먹히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동안의 국민의힘 쪽의 정치적 태도에 대해서 우선 담백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다시 뽑거나 뭐 김건희 여사 다시 영부인 만들자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다만 이제 각 당마다 자기의 유리한 지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여사 문제나 영분이 될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김혜경 여사보다는 설란영 여사가 더 강점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토론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못 받는 거죠.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 만큼 오늘 영화 관람 행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이고 김 여사 관련에 있어서도 사과하는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한 전 대표는 김 후보와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절박해서 나서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한동훈 전 대표는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유세에선 김문수 후보의 이름을 되도록 언급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선대위와 거리를 두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김문수 후보님과 생각이 다른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게 본질적인 차이라서 극복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위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가져올 위험한 나라를 막아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 모셔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해서 하나를 합쳐서 열심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기호 2번 국민의힘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다만 김문수 후보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처음 나온 유세복이라서 이름이 찍혀있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뭐 처음 나온 옷이라고 저 해석하고 싶어요. 해석하고 싶은데 이제 지원 유세 뭐 늦게라도 나온 거 우리 김문수 후보와 우리 당원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생각이 다르지만은 돕는다고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게 이제 정치권에 조금 오래 있으면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우리 후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 하는데 이제 한동훈 우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꼭 이제 자기하고 생각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인데 아마 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 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싸우냐, 한나라당과 하나가 안 돼서 문제다라고 네. 하면서 난 그럼 투표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난 이재명 찍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지지자들에게 많은 위안이 되고 투표장에 나갈 동기부여하는 거라고 될 거라고 봐요. 되고 근데 이제 제 바람은 아마 우리 당원들 많은 바람은 그럴 거예요. 도와주려면 좀 화끈하게 도와줘라. 네. 이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시간이 가면은 이제 합동 유세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한동훈 후보 전 대표 입장에서도 경선에서 지고 또 여러 가지 경선 후유증이 있었는데 단박 나와서 후보하고 같이 합동 유세하기는 어려운 아마 저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샤이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 그러나 또 지원 유세 하다 보면은 합동 유세도 하고 또 화끈하게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예. 그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도와주려면 좀 화끈하게 도와주지 손도 잡아서 번쩍 들어주고 김문수 후보 이름 새긴 옷도 좀 입고 있지 이런 마음이 있을 것도 같아요. 한동훈 후보는 대선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와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유세장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탄핵 국면에서 입장차가 컸었죠. 탄핵 국면뿐만 아니라 당장 그 부정선거 영화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부정선거론으로부터 김문수 후보는 자유롭지 않아요.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다르다. 그리고 자기는 미래 보수의 중심이 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대책위원장이나 이런 직책을 안 맡아요. 이것은 선거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본인은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백의종군하면서 그래도 보수 지형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백의종군에서 보수에 이렇게 힘을 보태고 있으니 대선 이후에 패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모여달라 나라는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
저런 모습이 전체 선거운동에 오히려 분열된 모습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김문수 후보의 그 굉장히 이념 편향적인 그런 사고, 굉장히 좁은 정치적 가치,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이름이 빠진 기호 2번 국민의힘이 적힌 유세복을 입은 한동훈 전 대표의 유세 모습을 두 분과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원 유세가 자기 부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한동훈 후보는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는데 공정변호가도 스스로 손을 놓지 못한 김문수 후보에 대해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다. 이거는 자기 부정 아닌가. 윤석열의 자진 탈당이 명분이 됩니까? 내란으로 인해 성나가 피부해진 민심 무시하고 국민들을 속이려는 수작일 뿐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간파하고 계시다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우리 당의 상당히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는 것, 보수 진영에서도 그 새로운 그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엿보인 그런 정치적인 제목이기 때문에 그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아쉬운 면이 없지는 않지만 자신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지원 유세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더 많은 요구를 하기가. 네, 각자 유세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 반쪽짜리 한 팀이다 이런 해석도 나왔지만 김재원 비서실장은 그래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 또 조경태 의원도 중도 확장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 지지자들이 아직 지금 김문수 후보가 우리 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 지역, 특히 TK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밖에 지지가 나오지 않거든요. 예. 여론조사상으로. 선거를 이기려면 TK 지역에서는 70~80% 지지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구 경북 이 유권자들, 지지자들에게, 당원들에게 이 지금 속상해하는 것은 야, 좀 하나가 되라. 왜 이렇게 하나가 못 돼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나라 갖다 바치려고 하냐. 이런 거거든요.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야, 이러면은 선거 어차피 질 텐데 나는 투표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 홍준표 후보는 어떻든지 간에 민주당으로 가느니 마느니 이렇게 민주당 기대도 있었지만 난 가지 않겠다. 김문수 지지한다고 멀리서나마 지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한동훈 후보는 뭐 아직 기호만 단 오시긴 하지만은 지원 유세에 참여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위안이 될 겁니다. 예. 투표장으로 가야 되겠다는 동인이 될 거고, 또 우리 당의 지지자들 중에는 한동훈 후보가 강성 팬덤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지지하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 지지 안 할 사람인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지지를 했으니 지지하는 분위기로 돌아온 이 부분들은 틀림없이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강성 팬덤 덕분에 어제 유세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리긴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거든요. 김문수 후보와 본인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부정이 되더라도 다음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하겠다라는 정치적 셈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목전에 대선을 앞두고 벌이는 저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는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행보, 어쩔 수 없이 합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행보는 정치인들에게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이것만이 희망입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낼 때 오히려 그 행보가 좀 힘도 실리고 하는 건데, 지금은 실제 찍지 말라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판 틀렸으니 미래 희망인 저를 다음번에 저를 보고 분산되지 마십시오. 아직은 저 미래 우리 희망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대선 지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은 우리가 처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캠페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윤여준 상임위원장이 자기 부정과 같은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것 아닌가라는 논평을 좀 낸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캠페인이라고 의원님 하셨는데. 너무 좀 심하게 평가하시는. 그렇게 생각이 좀 다르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되어서 위험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막아야 했기 때문에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겠다고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나오는 게 뭐 별거 아니고 한동훈 후보 자기 정치하러 나오고 저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윤여준 의원도 나와서 비판하고 복귀한 의원도 비판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한동훈 후보가 뜨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한테 도움이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계 대상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아까 너무 큰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엄에 대한 입장과 탄핵에 대한 입장,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은 너무 골이 큰 거예요. 아무리 이재명과의 어떤 그 진영 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한민국 근본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 중심으로 한 그 정치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한 거나 마찬가지 모습이에요.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를 지향했던 그런 모습과 절연이 안 된 후보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민주주의 정신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제 거칠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미래로 가는 대선 캠페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맥락 속에서의 아쉬움입니다. 예, 당 후보와 따로 하는 조금 이색적인 선거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찬성하지 않잖아요. 계엄에는 명백하게 반대하는 거죠. 우리 지지자들조차도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아무리 야당이 저런다고 해가지고 군 동원회가 계엄하는 게 이 시대에 맞냐. 괜히 계엄해가지고 조기 대선판 만들고 그리고 이재명 대한민국 갖다 바치게 생겼지 않냐.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원망합니다. 지금 우리 지지자들조차도. 대구 경북에서도 그래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정권인데 이렇게 3년 만에 와가지고 3년 하나 5년 하나 똑같다고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관사저로 나오면서 무슨 이기고 돌아왔다고 얘기하느냐. 거기에서 우리 지지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낙담하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살아온 삶이 군을 동원해서 계엄하는 것에 찬성할 사람입니까? 다만 윤 대통령과 같은 국무위원으로 있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거에 동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온 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민주당에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를 자꾸 윤 대통령하고 같은 부류로 밀어넣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가면서 한편으로 그렇게 하면서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좀 이해할 건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생각할 건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후보가 비상계엄에는 분명히 분명하죠. 반대했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주셨습니다. 짤막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짧게요.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먼저 버립니다. 잘못된 후보, 잘못된 사람을 우리 당의 대표 정치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먼저 속고대죄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대통령을 주게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흔들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는 게 맞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여전히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이준석 후보 아직까진 냉랭한 반응이죠.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이준석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과 전혀 정책도 다르지 않고 또 저 이상으로 또 국민의힘의 여러 분들하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훌륭하게 우리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 토론에서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이준석 후보가 말씀하시는 가치나 공약이나 저희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신 공약이나 가치나 방향성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계엄에 반대하고 그리고 독재에 반대하겠다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겉으로 보면 한결같은 짝사랑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정치공학은 복잡하니까 겉으로는 짝사랑이지만 속으로는 밀당일까요? 저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를 그냥 압박해서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 압박하는 걸로 해서는 저는 단일화 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분명하게 이 단일화의 요건이랄까 이런 걸 얘기했어요. 본인이 지금 단일화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일화가 되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김문수하고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뭐 설사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이기는 단일화가 돼야 그게 의미가 있지. 지는 단일화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건대는 아직까지 단일화의 여건들이 무르익은 건 아니라고 봐요. 예. 적어도 우리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우리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가 40%를 넘어서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했을 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거나 정말 아슬아슬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단일화 요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분을 줘야죠. 그 명분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이 변화라는 거거든요. 당이 자기를 쫓아냈던 친윤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그 당에 갈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명분과 현실 가능성이 이번 주 중에 만들어진다면은 저는 단일화를 통해서 이기는 선거로 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비서실장도 비슷한 말씀을 오늘 오전에 하셨어요. 단일화 여건이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생각하는 어떤 명분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절대적인 조건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현재보다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단일화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일 때 그 단일화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이준석 후보가 자발적으로 본인이 양보를 할지 그러면서 당에 대한 운영을 내가 대선 끝나고 나서 맡겠다. 뭐 이런 딜들이 이제 정치적 딜들이 오고 가는 것이 가능해질 텐데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국민의힘의 대선을 이끌고 있는 친윤 그룹이 절대 본인들이 쫓아냈던 이준석에게 당권을 넘겨주는 그런 단일화 과정에 저는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셈법이 그저 대선에서의 그 승리냐 패배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당의 운영권을 두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이준석 계열, 친윤 계열, 한동훈 계열 이렇게 서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뭐 단일화의 절대적 조건도 만들어지기가 현재로서 좀 어렵지만 앞으로 어떤 추측을 하기도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셈법이 복잡한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까지 찾아갔습니다. 과연 성과가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런 이야기들 위주로 가능하면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습니다. 필요하다면 김문수 후보와 직접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제가 주선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저희는 달라진 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의원께서 가지고 계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당시에 3년 전에는
완전히 맞상대방 입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에 대한 관점적인 정도가 좀 차이 나는 그 경험담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철수, 이준석 두 의원은 사실 정치적 앙금이 있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참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찾아올 거 알면서 열려있다. 안철수 의원에게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이 싸우면서 정든 사이예요. 그리고 또 이해도 서로 많이 합니다. 네, 이공계 출신이고. 네, 이공계 출신이고 많이 하는 거고요. 요즘 이제 저 안철수 의원 행보를 보면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우리 당 구성원들하고 좀 외톨이로 놀았거든요. 그런데 당과 또 본인이 생각하는 대의를 위해서 또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한테도 좀 도와달라고 간청도 하고, 또 이준석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 전문가 아닙니까? 저분이 자기 경험도 들려주면서 이렇게 단일화를 구원하는 아마 저런 부분들은 우리 안철수 의원 개인을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거고, 그리고 이 선거 국면에서 단일화로 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명분과 승리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아마 이준석 후보가 쉽게 단일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거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만드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의 역사를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두 후보가 선거 6일 전에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하기도 했었잖아요. 단일화의 마지노선은 언제죠? 아마 그쯤 되지 않을까요? 투표용지 들어가기 전에, 이준석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유권자들이 그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그 혼란스럽지 이번 않고 주말이겠네요. 단일화의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주말이 될 텐데, 글쎄요, 안철수 의원의 별명이 이름처럼 철수 아닙니까? 철수. 근데 이준석 후보가 똑같이 철수한다라고 하면 이제 제2의 철수 뭐 이런 별명도 붙을 수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안철수 의원이 양보하듯이 철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여요. 본인 스스로도 그 안철수 의원의 그런 정치 행보를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조건을, 명분을 만들어 줄 것인지, 국민의힘에서 정말 통 크게 무엇인가를 정말 통째로 내어주는 이런 각오 아닌 이상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를 커버할 만큼의 무엇을 주지 않고서는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에게도 단일화의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죠. 네, 이른바 하와이 특사단의 여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돌연 민주당 상징색인 파랑 넥타이 사진을 SNS 대문 사진으로 내걸었던 홍 전 시장. 특사단을 만난 뒤에는 다시 빨강 넥타이로 바꾸는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홍 전 시장이 보수 진영은 대통합해야 한다, 이재명 지지 선언은 안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죠. 그러면서 특사단이 떠난 뒤에 올린 페이스북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악마의 섬을 탈출한 빠삐용처럼이라고 적었는데요. 바로 이 영화 음악과 함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빠삐용은 억울한 무명을 쓴 죄수의 섬 탈출기를 그린 영화죠.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선 후에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멀리 하와이까지 날아간 특사단의 여정,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걸까요? 네, 하와이 노딜이란 말도 있고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도 하는데, 특사단이 곧 귀국을 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홍준표 저한테도 정치 선배인데 또 제 후임 대구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영혼이 정말 자유로운 분이에요. 자유로운 분이라서 누가 자기한테 꼰대라 그러면 나 꼰대 맞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스스로를 나 독고다이다라고 표현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의 정치적인 캐릭터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분을 쉽게 어떤 틀에 들어오게 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도와주시지 않으려면 조금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한 발짝 더 나가서 돌아와서 선대위에는 참여하지 않겠지만 김문수로 단합해서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는 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생각하시면은 저는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치의 큰 정치인이고 또 어르신이라면은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는 돌아오셔서 좀 도와주시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도 좀 발휘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악마의 섬을 탈출한 빠삐용처럼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정치가 험한 곳이잖아요. 정치가 악마의 섬일 수도 있고 혹은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 속에서 보면 나를 도와주려고 내 캠프에 온 줄 알았더니 실제는 단일화시키려고 내 캠프에 왔더라. 이런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그 악마의 섬으로 표현된 것 같은데요. 이제 정치를 떠나서 한편으로의 자유로움과 더불어서 그래도 본인이 몸담았던 곳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과 김문수 사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이제 자유롭게 누구든지 다 쓴소리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아마 그것이 국민의힘에서는 깜짝 놀라서 자칫 이재명에게 손을 들어주는 듯한 이런 말씀이 나오시면 큰일 난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리로 진짜 모셔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건 이제 박지원 의원이면 뇌피셜이시고 그건 뭐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다만 소기의 성과는 좀 이룬 것 같아요. 그래도 대선 때까지는 내가 딴 거 안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를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의 마지노선에 가까운 성과물 정도는 가져온 것 같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하의 홍준표가 그 총리 시켜준다고 이재명 지지하겠습니까? 그런 꿈도 꾸지 마세요. 네, 하와이 특사단이 돌아와서 어떤 내용을 밝힐지 또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직 5월인데 폭염과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118년 만에 가장 더운 5월 아침으로 기록됐고 한낮에도 30도를 웃도는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은 아침부터 한낮까지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졌죠?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5.6도나 높은 데다 5월 기준으로는 118년 만에 가장 더운 아침으로 기록됐습니다. 세종과 경주, 철원 등 전국 곳곳에서도 최저 기온이 열대야의 기준인 25도에 육박하면서 지역 관측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계속 불어와 습도가 높은 데다 구름이 땅에 열기를 가두면서 어제 높게 오른 기온이 밤사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덥게 시작한 만큼 한낮에도 기록적인 더위는 계속됐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기온이 35.1도까지 치솟았고 정선과 영월도 33도를 넘기며 폭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도 낮 기온이 노원구와 강남구는 32도 안팎까지 치솟았고 공식 관측소의 기록도 30.8도까지 오르며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금요일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23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층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네,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은데요. 아직 서울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밤까지 곳곳에서 요란한 비가 내린다고요? 네, 한반도 남쪽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제주도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내륙 곳곳에도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 상공에 여전히 찬 공기가 머무는 상황에서 남쪽 저기압에서 유입된 수증기가 더해져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량 예상되지만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 강하게 발달할 수 있어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또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곳곳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나기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지나겠지만 이후에도 내일까지는 내륙 곳곳에서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경기 시흥시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차철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차 씨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차 씨는 반성하는 모습 없이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되려 피해자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랑 집주인도 살해 의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범행했다는 건가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차 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알고 지낸 50대 중국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둔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동생을 찾아가 역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는 60대 편의점주와 70대 집주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차 씨는 숨진 중국인이 12년 전 자신에게 빌려간 3천만 원을 갚지 않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씨는 중국인 형제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차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자전거를 훔쳐 타고 집주인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흉기를 미리 사서 가져가는 등 계획 범죄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차 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차 씨의 통화 내역과 금전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개 수배로 차 씨의 얼굴과 나이 등을 알렸던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기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허 씨는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가짜뉴스라는 걸 알면서도 보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륜 측은 SK텔레콤이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비를 KT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감액했다며 이는 545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홍보 포스터를 떼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그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안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한덕수 총리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남녀 일당이 구속된 가운데 엉뚱한 사람이 가해 여성으로 몰려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른바 신상털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 양모 씨로 지목된 여성의 SNS 게시글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이 이 여성의 SNS 사진과 조롱 섞인 글을 올리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법률 대리인은 이 여성이 손흥민 선수와 만난 적도 없다면서 심각한 고통을 겪어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신상털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의대생의 경우 SNS 계정을 통해 본인뿐 아니라 피해 여성 사진까지 퍼졌고 의정 갈등 속 동맹 휴학에서 이탈한 의대생 리스트가 익명의 의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된 적도 있습니다. 타인의 신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사적 체제를 정의 실현으로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 이를 부추기는 말초적인 관음증까지 더해진 셈입니다. 범죄 유발적 온라인 환경, 즉 신상털기를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출될 경우 신상털기 의향을 증가시킨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게시자의 아이디나 IP 등을 통하여 가해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상털기의 행동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커뮤니티나 SNS 글을 실시간으로 퍼나르며 선정성을 쫓는 흥미 위주의 언론 보도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5월 21일 오늘은 부부의 날인데요. 대선 후보들은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진부터 보시죠. 네모난 금태 안경을 쓴 이 후보와 김혜경 여사가 아기를 함께 안고 있네요. 공익 변호사로 살던 이 후보 문득 피폐한 일상을 끝내야겠다며 5번의 소개팅을 잡았는데 김 여사를 3번째 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 반년 만에 결혼에 골인을 했다는데요. 4년 전 YTN 인터뷰에서 김 여사에 대한 이 후보의 마음을 살짝 엿봤습니다. 제일 잘한 일이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를 만나 첫눈에 사진을 반했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나흘 만에 결혼하자고 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게 됐는데 제가 이 사람을 놓치면 죽을 것 같아서요. 도저히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 10년 동안 썼던 그 엄혹한 시절의 일기장. 이번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사진입니다. 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렸는데요. 김 후보와 설란영 여사는 80년대 구로공단에서 함께 노동운동을 하며 처음 알게 됐습니다. 고된 일터에서 나오던 퇴근길, 김문수 후보가 설 여사에게 대뜸 차 한잔 하자고 다가갔고요. 찻집에서 덜컥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시집 오는 게 어떠냐라고 프로포즈부터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동운동 동지로 또 부부로 살았던 두 사람, 그래서일까요? 김 후보는 이례적으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가장 먼저 아내를 찾았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전남 순천이 고향인 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밑에 있을 건데 좀 올라와 보세요. 봉천동 단칸방에서 딸 아이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올해 40살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알려진 대로 미혼인데요. 여자친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후보자 배우자 TV토론 제안에 가장 발끈한 이유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연인을 극히 일반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완전 사적인 건데 만나는 사람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늘의 뜻에 맡겨서 해야 되는데 저는 27살 때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샤넬백이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네, 게다가 수백만 원 웃돈까지 주고 다른 가방 등으로 바꾼 사실도 포착이 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샤넬백의 이동 경로가 조금 복잡한데 우선 통일교 관계자에게 받은 가방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 비서에게 전달된 것까지 확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가 이 다이아 목걸이, 명품백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 왔습니다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들을 지금까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 결과 적어도 샤넬백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 씨에게 전달된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명품백의 경우에는 모델명이 정확하게 특정돼 있고 이를 토대로 검찰이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결과 모델 1년 번호 구매 내역을 통해서 이 명품백의 전달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수행비서 유 씨를 조사하기도 한 결과 유 씨가 실제로 전 씨로부터 이 샤넬백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까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행비서가 명품백을 받아서 교환한 사실까지 확인했다고요? 이 수행비서 유 씨가 이 명품백을 전 씨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명품백 가액이 1,0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의 명품백을 토대로 100만 원 웃돈을 얹어주고 또 다른 샤넬백으로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또 한 번 200만 원 웃돈을 얹어주고 이 샤넬백은 또 다른 샤넬백과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했다고 하는데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달받은 샤넬백을 은폐하기 위한 일종의 세탁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이 샤넬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또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에 압수수색을 할 때 샤넬 가방은 못 찾았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모델이 2번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가방이니까 못 찾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압수수색을 한 번 더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히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한정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실제로 변경된 물품이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물품을 어디에 숨겼을지 추정될 만한 장소를 더 확인한 상태에서 아크로비스타 사저 외 제3의 장소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지난달 30일 이루어진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품백 등을 발견하지는 못한 상황인데 이 사건은 명품백 자체 존재뿐만 아니라 통일교 자체가 개입되어 있는지 나아가서 김 여사가 이를 전달받은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다각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또 다른 정황을 확인한 게 그러니까 아까 언급했던 저희 샤넬백의 이제 최초 구매자죠. 등록된 사람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의 처제입니다. 그럼 출처가 좀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종의 뇌물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뇌물에 해당하는 물품이 전달되었다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전달 경로뿐만 아니라 자금의 출처는 반드시 수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일단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 처제가 최초 구매자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통일교 자체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검찰도 이와 같은 시각을 전제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통일교 전 간부 윤 씨가 비교적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전반에 걸쳐서 통일교 총재로부터 결재를 받아 사안을 진행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도 일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명확하게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윤 씨는 통일교 내부에서 일부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갈등을 빌미로 일종의 수사 협조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건진법사 전 씨가 관련된 내용을 카카오톡 등에 그대로 메시지를 보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보존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서 검찰이 추가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추가 사실관계, 나아가서 수사가 확대 일로에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략 1,000만 원짜리 가방이 김 여사 비서에게 전달이 됐고 그리고 100만 원 웃돈을 얹어서 한 번 더 비싼 걸로 교환을 했고 또 200만 원 웃돈을 얹어서 교환을 했다면 한 1,300만 원 정도 단순 계산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성배 씨는 그동안 이 가방을 잃어버렸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비서에게 전달이 됐는데 잃어버렸다는 건 또 어떤 얘기죠? 사실 전 씨가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있고 진술 번복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전 씨는 이 샤넬백을 잃어버렸다고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샤넬백의 행방이 밝혀진 이후에는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앞서 지난 17일에 검찰이 전 씨를 다시 한번 불러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씨는 이 사실을 유 씨에게 이 샤넬백을 전달하긴 했으나 자신의 지시로 김 여사와 무관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다. 이 교환된 제품을 다시 전 씨가 돌려받았지만 돌려받은 물품을 또다시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일부 진술 번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례적인 상황이 재차 발생된 사건이라 그 진술의 신빙성에는 상당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측도 유 씨가 전 씨로부터 샤넬백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이제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 씨가 자체적으로 전 씨와 연락을 통해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에 불구하고 김 여사가 직접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명도 한 바 있다고 하니 그 주장도 아직까지는 신빙성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장에 따르면 유 씨, 즉 수행비서 유 씨가 김 여사와 별개로 전 씨와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명품백을 전달받고 이 전달받은 명품백을 전 씨의 지시에 따라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였다는 의미인데 이 전 씨와 유 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또 다른 의문을 자아내는 부분이고 신빙성 전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수행비서 유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핵심은 결국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알았는지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검찰로서는 김건희 여사가 받았는지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가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유 씨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할 때부터 직원으로 일해왔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대통령실 행정관으로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 다른 사건인 최재형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디올백을 전달할 당시에도 이 자리에 유 씨가 동석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모로 김 여사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크게 두 축으로 하나는 통일교가 관련돼 있는지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등을 전달받았는지
있었는지 두 가지 축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약한 연결고리라면 하나는 통일교 전 간부 윤 씨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건진법사 전 씨 또는 수행비서 유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씨는 일단 상당히 협조적인 수사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건진법사 전 씨, 수행비서 유 씨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뇌물수수, 뇌물제공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의도한 대로 이 물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공할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입되었다면 그 자체로 뇌물제공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김건희 여사와 별개로 건진법사 전 씨나 수행비서 유 씨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약한 연결고리이고 이 약한 연결고리를 파고들다 보면 지금까지 주장하지 않던 새로운 진술이나 관련 자료가 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잠시만요. 저희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재 인천 서구를 찾아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인천 시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어낸 곳이고 가장 전국의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살면서도 싸우거나 대립하지 않고 함께 잘 산다는 것이죠. 인천이 탁한 물이든 맑은 물이든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는 해불 양수의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속에 이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 시민이 6월 4일에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충직한 유능한 일꾼으로 대통령으로 뽑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천 사람이 그 해불 양수의 정신으로 국민의 통합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인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내면 이 또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인천 시민 여러분, 혹시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봉암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김구 선생에 못지않는 훌륭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농지개혁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구시대 경제체제를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체제로 바꾼 사람이죠. 대한민국을 새로운 반석에 올려놓은 유능하고 똑똑한 정치인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간첩으로 몰리고 진보당이라고 하는 그가 소속한 정당을 이적단체로 몰아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작 기소를 해서 정의롭지 못한 사법부가 사형을 선고하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40몇 년이 지난 후에 2011년인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는 하지만
조봉암은 죽어 흙이 되어 버렸고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을 제거한 후에 독재 체제를 계속 유지하다가 결국은 4.19 혁명을 맞아서 미국으로 도주했죠. 조봉암이 사법살인을 당하지 않았다면 인천은 조봉암이라고 하는 훌륭한 역사적 지도자를 낸 그 지역으로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승만의 장기 독재도 없었을 것이고 4.19도 5.16도 없었을 것이고 장기간의 군사 독재도 없었을 것이고 5.18 광주 학살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조봉암에 대한 사법살인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뀌어버렸던 겁니다. 그거 말고도 김구는 누군가의 총에 맞아 피살됐고 장준하 선생은 등산을 갔다가 망치로 뒤통수를 맞아서 피살됐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현해탄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배후로 반란 세력들에 의해서 내란을 음모했다는 그 조작 혐의로 또 사법 권력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았죠. 지금 대한민국은 12월 3일에 그 내란의 밤을 우리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내가고 진압해 가고 있지만 내란은 지금도 2차, 3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국가기관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 잔당들에 의해서 4차, 5차 내란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방탄막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옆에 지킨다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국민은 누구나 비난해도 됩니다. 국민 누구나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만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그들은 누구라도 이 사태를 만든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암살 위협에 대해서 암살의 실제 피해를 당했던 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인천 유세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도 같은 분량만큼 방송해 드리겠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건진법사의 샤넬백 수사 이야기 좀 박성배 변호사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웃돈을 줬잖아요. 그럼 그 자금의 출처가 좀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돈은 아마 현금으로 전망되는데 단순히 김 여사가 전달받은 샤넬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체 자금으로 마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뇌물 사건에서 뇌물을 제공하는 측이 받는 측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때 또 다른 뇌물로 바꾸는 일은 흔히 벌어지는 상황이고 네. 검찰도 이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웃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이미 이 수행비서 유 씨에게 관련 질문을 하고 일부 답변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체 마련하였다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윤 씨로부터 즉 통일교 전 간부 윤 씨로부터 추가로 공급한 자금이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전달해준 건진법사 전 씨가 김건희 여사의 반응을 보고 일부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지 관련 조사를 이미 충분하게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전 씨나 수행비서 유 씨의 진술이 일부 상식에 반하거나 전후 모순에 해당하는 사항이 높은 관계로 일부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관련 근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또 다른 진술을 이끌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뇌물을 전달하였다가 일종의 거부 반응을 보였을 때 일부 웃돈을 더 얹어서 전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만큼 웃돈 전달의 자금 출처도 충분히 수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이 샤넬 가방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지금 참고인 신분인가요? 아직까지는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합니다. 어떤 형태를 불문하고 현금 내지는 물품을 전달하였다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관련된 물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준 사람은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뇌물 제공 등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에 김 여사 측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받은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에만 그친다면 참고인 신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만으로 이 사건을 종결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나아가서 알선수재, 더 나아가서 뇌물수수, 뇌물 제공으로 관련 혐의를 넓혀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알선수재는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알선을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그 구도상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해서 직접 통일교가 원하는 5가지 현안을 들어줄 만한 청탁의 대가로 관련된 물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 즉 뇌물수수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알선수재를 넘어서는 뇌물수수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탁금지법을 넘어서는 순간 김건희 여사도 단순한 참고인 신분을 넘어서서 피의자 신분으로 그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혹시 나중에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소환 조사 가능성을 높게 점쳐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일단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소환 조사하는 방식이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큰 그림은 통일교가 자신들이 원하는 현안 5가지 그 현안에 대한 이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관련된 현금이나 물품을 전달하였다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사건 통일교가 원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전달받았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상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공모 관계에 의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물품 등을 전달받고 관련된 현안을 해결해 주었다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관계에 기인해 있다는 구도가 전제되어야 하고 윤 전 대통령을 배제했을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온전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검찰은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5월인데 날씨는 한여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경기도 양평 옥천면으로 35.2도까지 올랐고요. 서울도 30.8도로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현재 더위속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밤까지 경기 동부를 비롯한 내륙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비가 시작돼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전국 곳곳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공기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25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서울 2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